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정말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. 바로 상장 폐지 규정인데요. 이게 아주 대대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엄격하게 바뀐다고 합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주식은 괜찮을까? 궁금하셨을 텐데요. 오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게요. 네, 맞아요. 아마 딱 이 생각부터 드셨을 거예요. 혹시 내가 가진 종목 괜찮은 건가? 오늘 내용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. 어떤 기업이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,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 힌트를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. 먼저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건지 이른바 좀비 기업 문제부터 짚어볼 거고요.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4가지 기준들, 또 얼마나 절차가 빨라지는지,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? 아니, 왜 하필 지금일까요? 왜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강력한 칼을 빼든 걸까요? 그 배경에는요, 바로 시장의 신뢰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일부 부실 기업들, 이른바 좀비 기업 문제가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좀비 기업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. 말 그대로예요. 사실상 회생은 거의 불가능한데 어떻게든 겨우겨우 숨만 붙어서 시장에 남아있는 그런 회사들을 말하는 거죠. 이런 기업들이 투자자들 돈은 묶어놓고 시장 전체의 활력은 뚝뚝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겁니다. 그래서 정부가 내세운 목표가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많이 태어나고 또 많이 죽는 시장을 만들겠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혁신적인 기업들은 쉽게 시장에 들어와서 마음껏 성장할 수 있게 하고, 반대로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은 신속하게 퇴출되도록 만들어서 시장 전체를 아주 역동적으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.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부실 기업들을 걸러내겠다는 건지, 말하자면 우리 시장을 위한 4가지 새로운 건강검진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검진 항목은요, 바로 기업의 덩치입니다. 시가총액 기준이죠. 이게 너무 작은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최소 기준 자체를 확 올려버렸습니다. 근데 이 기준이 올라가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. 보세요. 지금은 150억 원인데 2020년 7월에 200억, 그리고 불과 6개월 뒤인 2027년 1월에는 300억 원까지 올라갑니다. 거의 1년 반 만에 기준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. 이건 한 개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일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단순히 기준 금액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.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. 바로 조건을 못 맞췄을 때 적용되는 룰이 훨씬 빡빡해졌다는 거예요. 예전에는 어찌어찌 잠시 회복할 틈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45거래일, 그러니까 약 2달이죠. 이 기간 동안 연속으로 기준 미달이면 그냥 바로 퇴출 심사로 넘어가는 겁니다. 얄짤없어요. 자, 두 번째 기준입니다. 이건 이번에 아예 새로 생긴 건데요. 바로 주가가 1,000원도 안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주들을 직접 겨냥하는 규칙입니다. 이게 아주 강력해요. 퇴출 과정이 아주 명확합니다. 딱 2단계예요. 1단계, 한 달, 그러니까 30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1,000원 밑에서 놀면 바로 관리 종목으로 딱지가 붙습니다. 2단계, 그 다음 90일, 약 3달이죠. 이 기간을 주는데 이때도 주가를 회복 못 시킨다? 그럼 그냥 바로 퇴출입니다.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시간이 정말 없는 거예요. 세 번째 기준은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체력, 바로 재무 건전성을 보는 겁니다. 특히 이 자본 상태를요. 이걸 이제부터 훨씬 더 자주, 더 빡빡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. 원래는 1년에 딱 한 번, 연말 결산할 때만 자본이 완전히 잠식됐는지 아닌지를 봤거든요. 근데 앞으로는 이걸 반기 보고서,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보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딱 발견되면 바로 퇴출 절차 시작이에요. 부실 징후를 최대한 빨리 잡아내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. 자,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. 이건 시장과 투자자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죠. 바로 공시인데요. 이 공시 의무를 제대로 안 지키는 기업들,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. 처벌이 어떻게 강해지냐면요. 크게 2가지예요. 첫째, 상장 폐지로 가는 누적 벌점 기준이 15점에서 10점으로 확 낮아졌습니다. 예전보다 훨씬 쉽게 쌓이겠죠?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둘째입니다. 아주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딱 한 번만 걸려도 바로 퇴출 심사로 가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습니다.
한 방에 가는 거예요. 자, 지금까지는 어떤 규칙들이 새로 생겼는지, 즉 무엇이 바뀌었는지 봤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는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봐야겠죠? 전체적인 퇴출 절차가 얼마나 더 빨라지고 얼마나 더 엄격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요. 부실 기업한테 주는 개선 기간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. 회사를 다시 살려보라고 주는 시간인데 이게 기존에는 최대 1년 6개월이었거든요. 이게 이제 딱 1년으로 줄어듭니다. 어영부영 시간 끌면서 버티는 거, 이제 안 통한다는 얘기죠.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복잡했던 심사 단계도 확 줄이고요. 만약에 퇴출 사유가 막 여러 개 동시에 터졌다. 그럼 예전처럼 하나씩 따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심사하고 빨리 결론을 내버립니다. 이 스피디한 절차 2026년 4월 1일부터 바로 시작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모든 변화들, 이게 그래서 우리 시장에 그리고 무엇보다 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220. 이번 개혁의 규모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인데요. 금융당국이 예상하기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올해에만 최대 220개 기업이 상장 폐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야,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의 구조조정이 예고된 거죠. 물론 이 숫자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. 코스닥 시장 전체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. 전체 상장사 중에서 약 10%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니까요. 그러니까 딱 문제가 있는 특정 부실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솎아내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. 금융당국이 직접 밝힌 이 한 문장이 이번 개혁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. 주가가 낮고 규모가 작고 실적이 나쁜 기업을 더 빠르고 엄격하게 퇴출시키겠다. 정말 명확하죠? 주가, 규모, 실적. 딱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준으로 부실 기업을 아주 신속하고 엄정하게 솎아내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기간을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. 2020년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. 이 기간이 바로 상장 폐지 집중 관리 기간이거든요. 이때 당국이 부실 위험이 있는 기업들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볼 예정입니다.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길게 보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훨씬 더 건강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. 어쩌면 이번 개혁은 단순히 부실 기업 몇 개를 퇴출시키는 걸 넘어서요.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묻지마 투자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진짜 가치가 뭔지 더 꼼꼼하게 따져보게 만드는 그런 한국 증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.